것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제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불미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은 자기 수양과 사회적 책임을 다했던 선비 정신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인상적인 대목이에요. 자, 박구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비 정신을 찾아야 된다는.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비 정신을 찾아야 됩니다. 대통령 취임 예. 기자회견에 앞서서 지난주부터 계속 그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지금 이 특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12.3 내란에 대한 성격 규정을 약간 게을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서 네. 혹은 그 규정은 이미 헌재에서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해서 그렇죠. 사회적인 규정을 소홀히 했다.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게 뭡니까? 자, 철학적- 지금까지 구테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구테타가 네. 세 건입니다. 5.18이 하나 있고 5.18이래 5.16이 하나 있고 5.16이 있고 예. 그건 박정희가 한 거죠. 박정희 간 것이고 그다음에 12.12가 있는데 12.12가 12.12보다 12.12는 그 전에 그 후에 5.17 구테타가 중요하기 때문에 5.17. 5.17 구테타 예. 그다음에 12.3 구테타거든요. 예. 그다음에 세 개의 구테타가 있는데 예. 즉 5.17 구테타 이전까지는 5.17 구테타를 굉장히 크게 생각했어요. 구테타 하면 5.17이거든요. 예. 그 전에 박정희가 구테타를 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전두환에 비해서 뭔가 악마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스무스했어요. 네. 악마 취급을 안 했어요. 비교적 스무스했어요. 12.12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12.12 사태까지만 하더라도 전두환을 악마하지 않아. 정말 악마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박정희의 구테타와 12.12 신군부의 구테타는 네. 군부 내부만 관련된 싸움입니다. 자기들끼리 권력을 향해서 죽고 다치고 했죠. 국가 자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을 향해서 총을 쉽게 쏘지 말하면 않았죠. 총을 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전두환을 우리가 악마라고 생각하고 살인자라고 저는 전두환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이해하지 않아요. 저는 전두환 씨라고도 하지 않아요. 전두환은 살인마예요, 그냥. 살인마죠. 왜? 그건 국민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즉 내란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12.3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뭐냐 이거예요. 예. 바로 내란 목적 살인 음모죄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12.3 내란을 정확하게 규정하려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살인 목적 관련된 살인을 목적으로 한 공모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전두환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려면 대법원 가서 12.3 개헌이 뭐였냐 할 때 마지막 판결문에 뭐가 지켜야 되냐 내란 목적 살인 음모죄 살인 못했으니까 이게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게 바로 노상원과 그렇지. 관련된 것이고 근데 그 노상원과 관련 재판을 꽁꽁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법부가. 부분이란 그게. 나는 이 대목이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노상원 재판을 이렇게 꽁꽁 숨겨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마지막 재판에 내란 목적 살인 음모죄라는 게 안 지킨다. 네. 그러면 이건 다시 큰 문제가 되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역사에. 성격 규정을 잘못한 것이고 그렇죠. 우리 특검도 큰 덩어리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죠. 거야. 오케이. 덩어리 하나가 아니라 줄기를 부러뜨린 거예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걸 내가 지난주에 계속 여기서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맞는 말씀. 뭔가 놓치고 있구나 이게. 놓친다기보다는 줄기를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가야 되고 사건을. 그러니까 이게 송영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이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예. 합법적인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지금. 말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선비 정신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네. 정청래 의원한테 한 말. 그렇죠. 그거 진짜 이거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난 저거 보고 완전 열받았어요. 나. 내란 목적 살인죄로 가는 지금 잠깐 흐트러졌는데 이 송원석의 발언부터 다시 송원석의 발언을 정치적 에너지로 정점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다시 말하면 이 사건에 내란 목적 살인 음모죄 우두머리가 누군지를 밝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저는 김건희 씨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노상원 있다고 보니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해요. 예. 그럼 김건희 노상원을 통해서 내란 목적 살인 음모죄를 정확하게 밝혀야 이 내란이 다시 안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 내란의 속살이라고 봐요. 핵심 중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내란의 그 일본 말이지만 이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왁구. 그렇죠.
왁구는 대략 나왔어요. 네. 누구를 어떻게 동원했고 다 큰 틀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속살 진정한 속살, 핵심 줄기, 어. 뼈대. 이 속살 그래서 그거 그렇게 동원해서 장악해서 결국 누구를 죽이려고 하였고 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영구집권하려고 했지. 그렇죠. 이게 속살인데 네. 이 속살은 이 겉만 훑어가지고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퍼니퍼에서 좀 그쪽으로 항상 거론했으면 좋겠다. 그냥 알았어요. 그게 핵심을 그래야 된다. 아니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네. 그 점을 건드렸어요. 네. 그 정청래 의원 연설할 때 그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정청래 그 연설할 때 뒤에서 그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 누구야? 찾아봤더니 영상을 다 돌려봤더니 송원석 원내대표였던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겁니다. 아니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겁니다. 불미의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계엄이 성공해서 노상원 수첩대로 네.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이잖아요. 네. 나도 그 수첩에 있었다고 이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그 뒤에 앉아가지고. 이게 저분들의 의식 속에 지금 와. 어떤 생각이 나중에 선비정신을 내가 아까 선비정신 선비정신하고 부분을- 무슨 상관이야, 그 대체. 부분을 내가 계속 몇 번 들어봤어요. 네. 나는 철학을 하니까 논리적 연관관계를 따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으로 알수 저는 심리분석을 안 한다 했잖아요. 심리를 알 수 있어.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 그러면 뭐냐면 이걸 정신분열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말을 막 한다는 말은 정신분열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정신분열의 끝이 뭐냐 아까 그 발언이에요. 지금 마음속에서 얼마나 그게 있으면 다 들어봐요. 고민해야 할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은 뭐예요? 선비정 선비정신이다. 다시 찾는 거. 이게 왜 선비정신 여기서 나오냐고. 네. 저도 저거 보고 빵 터졌는데 진짜. 저 논리적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그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침묵하는 주류들, 네. 주류들의 생각은 정권을 뺏겼잖아요. 그 윤석열에 대한 원망이 없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차라리 그때 저 성공을 해버렸고 지금 날뛰고 있는 정청래, 자기들이 보기엔 날뛰고 있는 정청래 대표 그때 죽여버렸으면 내가 정권을 안 보는데. 그렇지. 아유 그 계엄 성공했었어야 하는 건데 이런 마음 실제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 되겠나고. 그러니까 저들은 항상 상대를 죽여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드러났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내란 목적 살인 음모죄를 타고 들어가서 타다 보면 뭐가 나오냐? 결국은 내란 관련 재판을 특별하게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박희승 의원이 판사 출신. 내란 재판부는 내란이다. 이건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것도 진짜 황당한 발언인데. 저는 이분이 남원 저 전북 남원 국회의원인데 내 고향으로서 다시 한번 고향 준엄한 사람으로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일 나는 아니 근데 사과는 했어요. 사과는 했는데 이미 늦었지. 제일 화가 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내란 재판부는 내란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 줄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계엄과 같다. 총칼을 들고 삼권 분립을 위반한 계엄과 같다 이 말이거든요. 특별 재판부가 어떻게 계엄과 같아? 그걸 줄이면 내란 재판부는 내란이다 내란과 같다. 말이에요. 그 말이지. 그러면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자, 내가 첫째 개인적으로는 가장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런 판사들한테 내가 만약 재판을 받는다면 감옥 가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반드시 감옥 가죠. 네, 감옥 가죠. 저는 그래서 이 삼권 분립이란 말을 지금 최근에 내란 재판부와 관련해서 많이 쓰잖아요. 잠깐만요. 좀 전 바로 직전에 나온 단독인데 네. 윤석열이 술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대. 2022년에 지금까지는 2023년 3월 안가에서 이게 처음이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2022년 술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총살을 당하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말을 했대요. 라고 놓고 방금 단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오래전 짐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이야기예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정권을 잡자마자 해요, 이건. 양평 고수들을 어떻게 틉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 자들 중에 이 자들 김건희 윤석열이지만 그중에서 더 김건희는 김건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데
이걸 놓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권력을 한번 잡은 이상 놓을 생각이 없었다. 권력이 끝나면 어떻게 검찰을 이용해서 다시 사랑기가 붙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양평 고속도로를 휠 때 그 예. 생각 안 했겠어요? 고속도로를 휘어가지고 돈을 벌면서 네. 이건 나중에 잡힐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잡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권력을 안 놔야 돼요. 그렇죠. 그걸 모르고 그걸 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 봅니다. 근데 이런 것에만 모멸되면 안 된다. 뭐가 중요하다? 내란 목적 살인죄를 찾아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살인죄를 꼭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명단 작성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직위원 재판 중에서 노상원 관련 재판들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예. 그걸 계속 말씀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취임 100일 관련해서 이제 원래 제가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권력이란 게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제가 권력은 가능하면 많이 나누고 가능할 땐 많이 나눠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나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건강한 권력 구조다. 나누는 건 이해하는데 바꾸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잘못했을 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장관이든 누구든 간에. 장관이든 누구든 권력은 즉시. 정점에 근데 유일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최고 권력이에요. 최고 권력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되죠. 나라가 흔들리니까. 그 외에 대부분의 권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주장할 게 많아요. 예.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어떻게 할 거냐 가는 사유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유와 관련해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총리실로 이양하는 많이 나눴죠. 많이 이양하고 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재정 권력을 분산시켰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나누는 거. 예, 재정 권력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재정 권력을 나누면서 경제 즉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후속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 안 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정부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뭐냐 이거죠. 쭉 지켜보면서 100일째. 100일째 지켜보면서 위험 요인. 위험 요인은 저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혼자 많이 생각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챗 GPT한테도 물어보고 다 했어요. 위험 요인은 위험 요인은 제가 보기엔 딱 경제 권책 관련해서는 딱 하나예요. 경제적 관점에서. 확장 재정이 확장된 재정이 즉 돈이 풀린 돈이 네. 어디로 흐르는 것인가? 그게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된다. 부동산을 가면 왜 망하냐? 이 정권이 흔들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제가 청년 연구 하잖아요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큰 절망을 주는 건 내가 평생 돈을 벌어도 서울에서 집을 구할 수 없다예요. 이게 그 뒤에 쫙 다 연결되는데 네. 내가 내 힘으로 집을 구할 수 없고 집을 구할 수 없다면 내가 결혼할 수도 없을 것이고 네. 짝을 구하기도 힘들 것이고 이게 쭉 연결되는 근원적인 좌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좌절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좌절의 핵심이 네. 이 풀린 돈이 만약에 부동산을 하잖아요. 네. 그럼 좌절이 승수로 커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말했죠. 권력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권력을 나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공간적으로 나누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방금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를 두 개 나누는 것은 공간적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공간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나누는 건 임기를 언제든지 단축할 수 있는 게 권력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사유를 사람들은 공간적으로만 해요. 시간적으로 안 하고. 철학자니까 시간적 하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즉시 갈아라. 그렇지. 잘하면 계속 시키고 그렇죠. 아니면 계속 갈아라. 네, 계속 갈아라.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 장관의 생명이라는 게 짧아요. 네. 역대 정권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한 2년 가는 장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진보 정권은 사람을 한번 쓰면 계속 쓰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습성이 있어요. 믿고 권한을 주고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그 가치관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어려운 시를 같이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잘하면 계속 밀어주고 이 사적인 게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빨리 교체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가장 크게 생각하는 즉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선출직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국민주권 정부의 임명직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1급 체제의 전환, 1급 체제를 5급 3특 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5급 3특은 뭐예요 또? 지금 예. 방금 말한 대로 오늘 새로운 거 많이 들고 왔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젊은이들의 절망의 원인은 뭐냐는 거예요. 네. 수도권에 몰린다는 거거든요. 네. 전국에 수도권에 지금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의 출산율보다 낮습니다. 예. 그러면 전국에 마치 애플이 중국에 외주를 주듯 서울은 애플 말고. 애플이 출산을 네. 중국에 외주를 생산을 중국에 외주를 주듯 네. 우리나라 서울은 지금 수도 서울은 어. 자녀 생산을
지방에 외주를 준 상태예요. 아, 그 비유하자면. 비유하자면. 네. 그러면 언제 올라오냐? 대학생 때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몰립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여기 서울에 거주하지만 못 버팁니다. 어디로 갑니까? 경기도로 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이 1극 체제예요, 우리나라는. 그럼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즉 서울에서 수도권에 살면은 어떤 개인도 여가 시간에 친밀성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연인을 만나서 사랑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기본적인 구조가.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어렵다고 합시다. 하죠. 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점점 어려워져요. 예. 왜냐하면 한번 싸우면 바로바로 전화로 연락하고 만나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네. 쉽지 않아요. 만약에 서로 다른 경기도 한다면. 오케이. 자, 이런 1극 체제가 한 우리나라 중에 5천만 명 이상인 국민이 네. 1극 체제인 나라는 단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성장에는 도움이 됐지만 이제는 이게 가장 큰 대한민국 위험 요인이라고 대통령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이죠. 예. 이것은 지금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가 지금 나라의 운명에 걸린 문제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네. 5개, 즉 하나의 1극 체계를 5극 체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이 뭐냐? 1극 체제를 우선 2극 체제로 바꿀 때 부산에 해수부를 보내는 것이 그 첫 번째 일인 겁니다. 참 잘 설명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나오신 환경부 장관님이 해당되는 건데 네. 다시 말하면 호남은 에너지 고속도로로 또 다른 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1극을 또 하나 그거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아주 쉬운 말 해볼게요. 지금 호남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호남과 관련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즉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또 다른 하나의 극을 만드는데 상상을 해야 되죠.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죠.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자격이 없는 거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고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이런 철학자도 알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정치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 예. 5극 3특 3특 체제가 무엇인지 예. 철학자로부터 다음 시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었어요. 예.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안녕.